재테크 하면 현타 당연히 오죠. 저한테 이제 댓글로 가장 많이 달아주시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테크 현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절약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뭐 대단한 부자가 되겠다고, 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거 안 한다고 엄청나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행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 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의 유혹 앞에서 항상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라는 마음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을 재테크 현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재테크 현타가 오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 1, 2년은 재테크 현타라는 걸 느낀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나는 지금 당장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랑 소고기가 있다면 나는 돼지고기를 먹을 거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커피도 매일 마시고 싶죠. 저 원래 연애할 때는 어땠냐면은 무조건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 두 잔 시켜가지고 거기다 케이크까지 시켜가지고 그럼 한 15,000원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비를 하던 습관이 이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된다,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너무 강력하니까 이런 뭐 현타 올 새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빨리 안 먹고 빨리 돈을 모아야지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지, 열심히 모아가지고 식비를 원래 100만 원 쓰던 거를 빨리 30만 원으로 줄여서 뭐 대출도 갚고 그래야 내 집 마련도 하지 싶어가지고, 저는 재테크 현타라는 걸 사실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제가 재테크 현타가 정말 제대로 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두 번째 집,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집을 매수하고 이사 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집을 매수했을 때는 그 집이 100%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되게 굉장히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또 목표가 있었어요. 새 아파트를 사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는 그리고 이사도 안 갔으니까 이게 내 집을 진짜 산 건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집을 매수하고 나서, 그리고 집을 이사하고 나서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하는 목표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 이제 엄청 많아졌죠. 이 집으로 오면서 저는 요즘 말로 영끌을 해가지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빚을 갚으려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빚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저처럼 지금 몇 억 이렇게 대출이 있으면 이게 돈을 갚아도 티가 안 나요. 그 전에는 여러분, 제가 대출이 이제 몇 천만 원 단위로 있었으니까 대출을 만약에 상환을 하면 이 숫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천 있었으면 한 3달만 돈을 모아서 열심히 대출을 갚으면 6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빨리 앞자리가 바뀌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3개월 안에 바뀌고 조금 널널하게 하면 4개월 안에 바뀌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막 절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삶이 만족스러우니까 이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소비를 그렇게 늘리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나는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고 현타를 이겨내고 다시 절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유로움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돈을 모아보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때 저는 정말 돈의 노예였어요. 맨날 돈이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맨날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직접 모아보고 나니까요, 너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저는 진짜 돈이 없을 때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자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좋은 습관이 생겼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가 사고 싶고 이런 소비욕 자체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소비욕이 생기더라도,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더라도 항상 예비비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주 두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 선택권이 없죠. 제 자유권이 없는 거예요. 돈에 있어서 나의 자유로움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내가 진짜 필요하면은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사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큰 금액이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건조기 샀을 때처럼, 건조기 같은 경우 한 번에 막 사고 싶다고 100얼마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서 좀 망설여질 때는 바로 계획이 나옵니다. 요번 달부터 어디에서 얼마씩 줄이고 어디에서 얼마씩 줄여가지고 요거를 착착착 모아가지고 이 건조기를 사야 되겠다라고 계획이 한 번에 딱 나와요. 왜 이렇게 계획이 머릿속에 한 번에 나오냐면, 제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달 어디에 얼마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좀 줄일 수 있고 얼마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약을 해봤으니까. 제가 절약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줄여봤으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 정도는 줄일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괴롭지가 않아요. 아, 내가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몇 개월 뒤엔 살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니까요. 이거를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유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절약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절약을 실천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그 느낌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건 안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너무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거는 조금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진짜 하고 싶은 일 있고 진짜 필요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내가 진짜 엄청 아픈데 돈이 없어서 진짜 안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수술하는 비용이 3천, 2천, 1천 이렇게 드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돈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후회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싼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후회가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짜리 수술을 선택했을 테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계속 들고 아쉬움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저는 돈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자산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데도 돈을 열심히 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못한다, 사고 싶은 거 못 산다에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적어도 1년 정도는 현타가 계속 와도 저축을 우선 해보시고 절약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진짜 아니다라고 하면 원래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시는 걸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1년이 지나고 나서 내 수중에 어느 정도 현금이 몇백만 원이라도 생기고 나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 현타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